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긴장됩니다.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형님 같고 형수님 같고 친구 같은 자주 뵙는 분들 그룹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고. 아무튼 잘 보이세요? 서서 하라고요? 지금 다 쓴 겁니다, 제가. 아유, 다 쓴 게 이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비도 오는데 이 자리에 어렵게 오셨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나의 정신적인 이정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세요? 제가 게스트를 예전에는 참 많이 다녔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놀랍니다. 직장 취업할 때도 인사부장이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마치고 현대, 삼성, 대우를 다 다녔어요. 특이하죠. 더 특이한 거는 새 회사에서 했던 일이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무역 일을 했었고요. 현대종합상사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는 특이하게도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삼성에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획사 아시죠? 연예기획사. YG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죠. SM. 이런 우리나라 1세대 기업형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삼성에서. 처음으로 삼성에서 이런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느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다가 원래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세 번째 직장으로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8년 합니다. 그래서 도합 12년 동안 대기업 3사를 근무했고 세 회사에서 했던 일이 다 틀려요. 특이하게도. 그러다가 어느 날 아메이를 만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속담에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똑바로 해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잔재주는 조금 있어요. 근데 뭘 하나 끝까지 못해. 그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제 캐릭터는 뭐냐면은 자영업이나 뭐 사업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지만 직장 생활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빡세게 했어요. 12년 동안. 그리고 아메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믿어지시겠지만 다 괜찮은 회사들이죠. 알만한. 제가 해본 일 중에 최고가 바로 이 아메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는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사진이에요. 네, 요게 접니다. 요게. 이남 일녀의 막내예요. 제가 연식이 좀 돼요. 어떻게 보이실지는 멀리서 보셔서 모르겠지만 어때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요. 구름 리어카에다가 이런 배경을 싣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돈 내고 사진 찍어주는. 기억나세요? 연식,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야. 네,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다음에 커서 제가 나중에 우연히 보니까 이 자동차가 다이아몬드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팔자인가 봐. 그죠? 이거 사진이 왜 이래? 네. 놀랍지 않아요? 이 차가 크라운이란 차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 승용차. 저희 아버님 잘생기셨죠? 48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막내죠.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들 지금 제일모직 아시죠? 그 전신이 한국모방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할 때도 놀러 갈 때도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은 제 연식을 밝히기가 좀 죄송한데 1970년대 초반 얘기예요. 예, 그때 저희 집 차가 크라운이었어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랑 찍은 많지 않은 사진 중에 몇 장을 좀 몰랐습니다. 유원진 올라가서 찍은 게 아니라 저희 집 마당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뭐 이병철 씨 이런 사람 다음으로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부자셨는데 48세에 저희 아버님이 출근하다가 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노환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엄격했냐면은 아들, 저희 누나는 좀 괜찮은데 아들 둘인 저희한테 반에서 1등을 못 하잖아요. 성적표에 1등이 아니잖아. 그럼 골프채를 때려가지고 밖으로 쫓아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진짜 반에서 안 맞으려고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 달에 40등을 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셨고, 이게 지금 저희 집 당시의 마당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홍대 앞이에요. 예,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홍대 앞 지금 고급 주택가죠? 거기에서 150평 정도의 집에 정원사 관리사를 두면서 살았는데 저는 워낙 나이가 어린 나이에 저희 집 부자다 보니까 그 부자 혜택을 모르고 살았어요.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이 1970년대 얘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엄격했냐? 기억은 안 나요, 저는.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얘기가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응? 직장 생활도 하지 말래요.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버신 분인데 직장 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공부를 시켰냐면 그 당시에 우리 시대는 판검사대라고. 전문직대라고.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사업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냐?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까지 큰 부잣집의 사모님이셨는데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잠을 편히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부자, 직장 다 필요 없고 평범하게 살아라. 그거를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그때부터 기타 치고 영화 보고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쪽에.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셔도 40등을 하고 50등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평범하게 살아라. 아.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고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당시에 대학가요제 열풍이 불었어요. 대학가요제. 그래서 제가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대학가요제 2번 떨어지고 3번 도전 만에 강변가요제를 나갔는데 혼자 나가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각 회사가 아니라 각 학교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강변가요제 나가서 이제 은상을 탔죠. 예. 제 다음 해에 이선희 씨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 몇 해 있다가 이상우가 나왔고, 이 강변가요제 출신들이 꽤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음악을 계속 이런 걸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그 당시에 그룹이 여기 뒤에 뒷모습 보이는 게 저예요. 요 앞에 걸어 나가는 게 저고. 그 당시에 남자들이 또 파마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파마 할 때는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흑인처럼 그냥. 아무튼 대학 생활을 강변가요제 나가서 은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4년 동안 아버님이 굉장히 큰 부자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쭉 부도가 나서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부도가 나고 굉장히 빚도 많고 해서 다 정리하고 정말 조금 남은 유산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키우신 거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학비를 벌고 제 용돈을 벌려고 종로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학비를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원을 간 이유는 또 간단해요.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음악만 하고 노래만 하다 보니까 거의 빵꾸가 많이 나가지고 졸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취업은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만회하려고 또 다시 대학원 간 거예요. 네,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제가 첫 직장 현대종합상사를 취업을 합니다. 본사예요. 안국동에 지금도 있죠. 본사. 그 당시만 해도 현대종합상사라는 회사는 삼성도 있고 다 대기업들은 종합상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종합상사가 어떤 데냐면은 돈 버는 거를 무조건 뭐가 됐든 뭐 조그만 심지어 뭐 남자 콘돔도 팔아요. 종합상사에서. 콘돔부터 자동차 중공업까지 돈이 되는 걸 파는 걸 배우는 데가 종합상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를 자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던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일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바이어 만나고 외국 출장도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한번 잘해보자. 사진이 그때는 디카가 없는 시절이라서 아무리 뒤져도 사진이 별로 없어. 이게 다야. 2년 다녔거든요. 현대에서. 이게 제 동기들이고. 예, 제가 사진 항상 찍다 보면 이렇게 푹 꺼지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저예요. 예, 뭐 금방 알아봐요. 얼굴은 몰라도. 그래서 일은 열심히 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해외 수출하는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한 2년 다니니까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요. 어떤 회사가 들어갈 땐 몰라 들어가 보니까 현대 계열사가 많죠. 그 계열사의 사장 아들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한 명씩 입사시킬 수 있는 TO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제 동기들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사장 아들들이야. 부잣집 아들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학교를 어디서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영어가 거의 뭐 본토 발음이야. 근데 종합상사는 해외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토종이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영어 잘하는데 저는 외국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과묵해져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생활영어 정도 비즈니스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어때요? 예, 그래도 뭐 버텨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방송국 PD밖에. 방송국 PD가 되려면 신문방송학과 저같이 공대에 나온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삼성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YG나 SN 같은 연예 기획사를 만든다는 신문 공고를 본 거예요. 최초로. 신문 공고를 보자마자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심장이. 제가 원래 꿈꾸던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월차를 내고 면접을 보고 서류 전형을 하는데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간신히 면접까지 가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잖아요. 가가지고 일단 뽑아보시라고. 강변가 이제 은상 출신이고 이 분야에선 저를 당할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뻥 쳤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면 그러니까 저를 빼놓고 다 여기 온 사람들은 방송 쪽에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공대 다니면서 무역회사에 있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근데 도저히 여기 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면접관한테 나오면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한 게 뭐예요? 일단 뽑고 나면 얘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나가라고 못 해요. 그죠? 이미 뽑아놓은 이상. 그래서 제가 3개월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뭐 어차피 아니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 와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전화가 왔는데 총 10명 뽑는 중에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데없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이 회사에서 또 2년을 근무하게 되고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선풍적인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최초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삼성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신기한 일이었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탑스타들이에요. 이게 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탑스타들이 개인적인 매니저와 함께 이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하다가 회사에서 한다니까 전부 우리 회사를 오는데 제가 큰 소리 뻥치고 이 회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명함을 보니까 캐스팅 디렉터라고 써 있더라고. 이게 뭔가 봤더니
이름은 근사하죠. 별거 아니에요. 너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여의도로 가서 방송 3사를 돌아다니래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좀 얼굴 텔레비에서 본 사람 있으면 설득해서 회사까지 데리고 오는 게 제가 2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래서 차인표, 유인촌, 이재령, 최민식, 신동엽, 황신혜, 김혜수 제가 전부 다 데리고 갔어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 명함 내미니까 이분들이 다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탑스타들은 전부 저희 회사 전속이었고 그때 손가락 하나로 온 국민을 쓰러뜨린 애가 차인표예요. 차인표도 들어왔고 또 음악으로 온 국민을 쓰러뜨린 애가 누구예요? 서태지예요. 서태지도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삼성의 힘이에요. 대기업의 힘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우리나라 최고로 바쁜 사람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취재했는데 그때 제가 신인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야. 네. 그죠? 특이하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2년밖에 못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재밌고 제가 원하던 일이고 연예인들이랑 매일같이 일하면서 이게 볼 때도 좋은데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쪽, 이 엔터테인먼트 이쪽은요, 창작 계통은 일단 출근은 있는데 퇴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밤에 일해요. 사극 촬영하려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못 나와요. 그리고 이 촬영이라는 거는 사람이 없을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들들 매니저들이 붙어 있는데 펑크 나면 뛰어가면서 제가 한 달에 한 집에 2번을 들어가나? 당시에 총각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이거 평생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재밌고 총각이니까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있던 부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업이라는 거는 너무 빨라도 망하고 시대보다 너무 늦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회사가 너무 빨랐던 거야.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수입을 올리는 탑스타들을 끌어모으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분들 수입의 30%를 뛰는 게 회사가 운영하는 마진이었거든요. 그 수입 가지고는 대기업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닌 2년 만에 제가 있던 부서를 없애버리고 드라마를 제작하고 음반을 제작해서 제품을 파는 그런 부서만 남기고 통폐합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 부서를.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현대종합상사 그만두고 여기 왔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만두고 온 제가 불쌍했는지 삼성물산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보내주겠다고. 근데 제가 물산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또 2년밖에 못 다니고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와.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2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대기업을. 세상에 이게 만만한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좀 차리고 이제 나이도 그때 30대 초반 넘어가면서 아직 총각이에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정신 차리고 내가 전공이 기계공학이니까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꿈도 이제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어디가 당시에 대우가 좋은가 봤더니 당시에 대우가 좋은 회사가 대우였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막 발전하고 있던 시절에서 2달에 한 번씩 수시로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우자동차에 넣어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자동차에 관한 한 제가 또 최고입니다. 이래가지고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젊은 분들이 요즘에 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냥 이 정도 가능했던 일이에요. 대우자동차 연구소 들어갔는데 제가 전공이 자동제어예요. 그 당시에. 오래전에. 기계공학. 그게 뭔지 아세요? 자동제어? 그 당시에 자동제어라 그러면 한참 설명해야 되고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 로보트. 자동제어라는 게 뭐냐면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사람을 없애고 5명이 할 일을 로봇을 대신시켜서 1명이 하게 만드는 일이 자동제어예요. 자동화시키는 거, 공장 라인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제 전공이 그래서 자동제어는 최첨단이거든요. 당시에도.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장이 다 로봇으로 바뀌고 있죠. 기업 오너들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자동화예요. 로봇들은 출산휴가 안 줘도 돼요. 야근 수당 필요 없어요. 돈 더 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노사분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공하고 있는 제가 너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직원들을 자르는 게 제일이에요. 제가 일을 잘하고 성공을 시키면은 5명 하는 일이 1명이 해야 되니까 4명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특히 생산직 근로자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적성에 너무 안 맞더라고. 인사부장한테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십시오. 적성에 안 맞습니다 했더니 참 이 사람 경력도 특이한데 생각도 특이하대. 어? 세상에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일을 적성에 맞춰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직장 생활 한 2년, 3년, 대기업 5년 정도 다니면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뭐 남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있던 부서에 부서장님이 계시는데 이 대기업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롤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처럼 참 되고 싶다 하던 제가 있던 부서에 이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한 스펙에 성공하신 대기업의 이사면 이제 임원이 된 거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저희 부장님 위에 이제 이사님 저희 부서에. 근데 그분이 저를 잘 봤는지 하루는 인감도장을 자기 와이프한테 좀 갖다 주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이 날 잘 봤나 보다. 사적인 일까지 시키시네.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좀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좀 급히 좀 인감도장 좀 갖다 주고 올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다녀와야죠. 부산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감도장을 들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집을 간 거예요. 우리 이사님 집은 왜냐하면 이제 저도 2회사를 실패하고 3회사니까 내가 여기서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제 끝장을 좀 봐야 되겠다. 임원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처음에. 예, 더군다나 이제 제가 모시는 이사님의 이제 모든 직장인의 목표니까 임원이니.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고 이제 갔는데 띵동 누르니까 사모님이 문을 안 열어줘요. 손만 이렇게 줘. 인감도장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좀 있다가 에이 하면서 문을 여시더라고. 예, 좀 안 됐었나 봐. 부하 직원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집은 누추한데 콜라라도 더우니까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들어가려는데 집 안에 소파가 없어요. 애들이 한 12명이 뛰어놀아. 우리 이사님 애가 이렇게 많았어? 그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뭐가 창피했는지 이사님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딸 셋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놀이방 해요 이러더라고. 제 20년 후의 목표인 이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 이게 제 3번째 직장이지. 이제 또 어딜 가냐고 제가. 이게 제 3번째 직장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에서 임원 되는 거 평균 0.7%, 1000명 중에 6명, 7명이 임원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엔 임원 안 되고 그냥 부장으로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은 거죠. 오래 가는 게. 상대평가고 뭐 등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아메이가 대단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죽어라고 일했으면은 지금 정도보다 조금 젊은 나이에 제가 임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해요. 전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3년 만에 했거든요. 연봉도 똑같고. 대기업 임원들 지금 다 퇴직해서 동네 아저씨입니다. 진짜 이 아메이가 결론만 봐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던 어느 날인데 이제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 이사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목표도 없어요.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러던 어느 날 대우자동차 당시 직원이 18,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공장실도 너무 크고 연구소도 그냥 저쪽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소까지 걸어서 30분 걸려요. 회사 내에서. 근데 반대편에 있는 연구소에 친구가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제 대학 동창이거든요. 박영선이라고. 혹시 아시죠? 전화가 오는 거야. 평상시에는 약간 목에 힘주고 전화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은 제가 얘보다 선배인데 저 대학원 들어간 거 보고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6개월 후에 들어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 마치고 현대 다니다가 삼성 다니다가 산전수전 공진역고 대우자동차 들어왔잖아요. 제 친구는 박사학위 받고 산학 장학생으로 회사에 대우자동차에 돈 받고 박사학위 받고 대우를 입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대리였고 경력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제 친구는 학위 받고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꾸 점심때 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는 거야. 그 먼 데서 걸어오면. 직장인들 1시간 점심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를 걸어서 30분을 3일을 오더라고. 근데 무슨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못해. 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야, 너 나한테 뭐 할 얘기 있냐? 응? 박사 수당이 따로 나온대요. 수당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집이 어디냐 했더니 압구정동 산대요. 대우자동차가 지금 부평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우자동차를 다니기 위해서 집을 이사해가지고 부천으로 이사했는데 압구정동에서 여기 오려면 엄청 멀거든요. 야, 이사 와라. 아침 6시에 출근 버스를 탄대. 아니야. 이사 못 온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동네에서 애들 가외를 한대요. 근데 연봉은 나보다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 둘이 합치니까 얼마야 도대체. 박사 수당 받으니까 저보다 회사 월급도 많고. 저희 와이프는 당시에 그냥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몇 년 만에 차이가 엄청 벌어졌는데 와가지고 3일 만에 너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보니까 돈 꿔달라는 것 빼고 내가 들어주니까 얘기해봐. 뭔데 이렇게 자꾸 와서 밥 먹자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 말에 용기를 얻고 너 아메이라고 아냐? 딱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메이? 그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얘기해봐.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아메이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기회를 주면은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쉬지 않고 얘기하던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뭐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뭐 죽인다 막 억대 연봉이다 막 이거 해야 된다 우리는 뭐 어쩌고 월급쟁이만 가지고 안 된다 뭐 별소리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 언제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그저께 시작했대. 그저께 시작해가지고 너한테 처음 온 거래. 그래서 내가 왜 하필 나냐? 그랬더니 네가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자영업이고 우리 어차피 직장인 가지고는 답이 없고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귀에 걸리는 게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더구나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친구 중에 좀 껄렁껄렁한 애들도 있지만 좀 괜찮은 애였어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뭐 집안도 좋고 와이프도 돈 잘 벌고 얼굴도 미남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추정 60분에서 봤던 게 다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끔 피라미드들 광고하다가 마지막에 휙 아메이 보여줬던 게 제 기억에 나는데 아유 얼마나 귀가 얇으면 저런 데 빠져가지고 돈을 날리나 전혀 관심 없던 일을 지금 영선이가 와가지고 거품을 묻는 거야. 입이 허해지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피라미드고 물건 파는 거고 사람들 밑에 끌어들여서 심는 거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은 건데 얘가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크리스찬이고 이런 애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부터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죠. 피는 남아있겠죠. 얘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도대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야, 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부업으로 한다고? 야, 우리 아버지 죽어라고 해도 성공까지 했지만 망하는데도 사업이라는 게 돈 투자하지 않고 뭐 부업으로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래요. 당시에 25년 차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받다가 몇 년 받다가 이제 퇴직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평생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는 관심도 없고 물건도 못 팔고 너나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야 너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봐. 내가 어차피 안 할 건데 그걸 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볼게 하고 마지못해 들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랬더니 알았어. 제가 들었다는 말에 희망을 가졌나 봐. 그랬더니 며칠 지났는데 한 번은 일요일 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애랑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사람이랑 우연히 어딜 가다 보니까 너네 집 앞이래. 저는 부천, 압구정, 우연히 저희 집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벌써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영선이라는데 애는 나쁜 애가 아닌데 지금 피라미드에 미쳤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과 깎아주고 들은 척만 하고 나는 그냥 11층에서 쓰레빠 신고 뛰어내려서 도망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랑 대판 싸웠잖아요. 죽는 줄 알았대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달라붙어가지고.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제 친구가 화가 좀 났어요. 이제 집까지 왔는데 도망갔잖아요. 제가. 야 이제 저한테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너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친구라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좀 물건을 사라 그랬냐. 아메이를 하라 그랬냐. 그거 한번 들어보라는 걸 못하냐. 나 같은 피라미드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뒷말이 진짜 기분 나빴어요.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해. 박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나도 너보다 연봉 많아.
그래서 제가 엄청 화가 나잖아요. 아니, 야, 박사가 왜 그걸 해? 왜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 모양 아니야. 의사가 그걸 왜 하냐 도대체. 물론 지금은 압니다. 지금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다이아몬드예요. 연세대학교 출신의 삼성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었다가 지금 충남 예산의 종합병원 원장님이세요. 와이프는 수간호사였던 분이고. 응? 병원의 직원만 180명이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근데 그분이 지금 10년 넘게 저랑 같이 아메이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너무 좋아하고. 의사 선생님.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의대 동문회를 가면은 5명 중에 2명이 신용불량이래요. 개업했다가 그 의료 장비 돈을 못 갚아서. 변호사가 요즘에 수임료를 못 냅니다. 관리비를 못 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알바부터 대기업 전문직까지 모조리 다 위기고 무한 경쟁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박영선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놓치는 설전을 대차게 했거든요, 둘이. 오랜만에 친구끼리.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점심 먹자고 안 하더라고. 그 다음날도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좀 심했나, 영선이한테. 그랬더니 4일 지났는데 전화가 딱 왔는데, 나야, 그러더라고. 저는 그거 풀리는데 평균 한 달 가요. 야, 3일 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나야 그러면서 밥 먹자 이러더라고 또.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제가 그 한 번을 못 들은 게 당시에 대우자동차 대기업은 제 평균 퇴근 시간이 9시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했어요. 토요일은 6시까지 근무했고 조금 일찍 퇴근한 게 6시예요. 일요일도 4번 중에서 이틀은 출근했어요. 아침에 전화가 와요. 뭐 하냐? 뭐 해? 뭐 하기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는 그랬어요. 아까 제가 저희 그룹에 제 회사에 이사님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그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네, 그렇게 30년 근무해야 대우자동차에서 임원을 다는 거야.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어쨌든 너무 바쁘고 한번 뭐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거를 들으러 어디를 가냐. 잠실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8시에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회사에서 6시에 나와야 돼. 올림픽 때는 막히니까. 못 듣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얘기하는데 강의 한 번 안 들은 거예요. 사업 설명 한 번. 근데 전화가 또 가끔 와요. 그랬더니 나 SP 됐다 그러고 탁 끊더라고. 또 며칠 때 전화 나 GP 됐어 그러고 끊더라고. 플래티넘 됐어 그러고 끊어요. 뭐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야, 그거 설사 네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치약 수천 개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영업인 줄 알았어요.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지 저보다 더 숫기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는 최소한 미팅할 때 얼굴은 안 빨개져요. 말은 못해도. 여자 만나면. 얘는 얼굴까지 빨개져도 내요. 그런 애가 무슨 아메이를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3년이 흐른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야, 너 다이아몬드 됐다 그러더라고요. 놀랬죠. 저는 진짜 놀랐어요. 됐다 그러길래. 나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돼서 미국에서 스피치 이런 강연을 하러 간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밥이나 먹자. 다이아몬드 제가 한턱 쏠게. 응? 다음 주는 바쁘니까 혹시 올 수 있으면 이번 주에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온 김에 강의 한번 들어봐.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뭔지. 엄청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야?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생각에 영선이가 능력이 있어서 다이아몬드가 됐다는데 분명히 그 영선이 밑에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기와 핍박에 허덕이면서 얘 하나 돈 벌어. 그게 피라미드잖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와 핍박에 허덕이니까 나는 영업은 못하지만 제가 분석력은 있거든요. 연구원 출신이고 내가 딱 들어보고 이게 왜 문제가 있고 너 그렇게 돈 벌지 마. 응? 그런 사명감 반 궁금증 반으로 들으러 가는데 8시까지 와야 된대요. 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 계산을 해도. 그래서 월차를 냈잖아요.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월차를 내고 제 발로 간 거예요. 들었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네. 이미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제 친구는 다이아몬드가 된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되면은 다 후원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메이가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SP, GP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얘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근데 딱 2시간 들었는데 제가 분석력은 있나마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래서 아메이가 홈플러스 이마트였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그렇게 좋으면. 왜 홈플러스에도 없냐? 왜 맨날 니들끼리 좋다 그래? 뭐 텔레토비냐? 응? 어? 그렇게 좋으면 백화점에도 없고 누가 아무도 안 받아주냐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통을 이해하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기업 사회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또 사업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메이 하다가 2천만 원을 뭐 날렸네, 3천만 원을 날렸네, 뭐 피라미드 하다가 다 사업 설명 한 번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네. 네가 잘못한 거네. 어떤 사업을 해도 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숍을 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보험을 해도 몇 억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의 일이지 아메이의 문제가 아닌데 객관적으로 제가 아메이를 2시간 만에 다 이해했고 마지막 수익 구조 다이아몬드의 수익 구조를 들으면서 다이아몬드를 이해하고 나니까 처음 듣는 사업 설명회에서 끝날 때쯤 머리에서 이렇게 김이 나더라고. 그리고 주먹을 줬어요. 다이아몬드 간다. 한 번에.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박영선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적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좀 겸연쩍었어요. 되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같이 할 걸. 이미 다이아몬드라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누굴 이렇게 인사를 시켜줘요. 야, 너 여기 알아? 김동욱이? 우리 대우장처 후배.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봐요. 네가 안 해서 얘한테 했는데 얘 지금 에머럴드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는데 2시간 걸려요. 올림픽 때 통과해서 부천 올라면은. 가면서 심심하니까 내가 어떻게 아메이를 성공했는지 이거 들으면서 가라면서 차에서 테이프를 딱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 딱 꽂아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중간에 잘 들어보니까 막 속색인 사람 하나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저예요 그게. 진짜 이 스텝 바이 스텝 제가 뚜껑이 열릴 수밖에 비전 보고 열리고 열받아서 열리고 다 괜히 트리플이 아니야. 그래서 비전을 보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아메이를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회사가 너무 퇴근이 늦은 거야.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미팅이 8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교육장은 잠실이었어요. 갈 방법이 없어요. 응? 당시 대우자동차 퇴근 시간 몇 시냐고요? 이사님 퇴근 이후에 부장님 나가고 부장님까지 나가면 나머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대기업이에요. 네. 그죠? 부장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집에 안 가는 날도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아메이는 해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유두리는 조금 있나 봐. 부장님, 앞으로 글로벌 시대가 돼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차를 사겠다고 대우자동차도 몰려올 겁니다. 지금부터 영어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했더니 종로에 가야 돼. 무슨 종로까지 가냐 여기서. 여기 동네에도 많은데. 예. 아닙니다. 종로에 제 친구가 학원을 하는데 싸게 해준다 그래서 거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만 딱 일주일에 2번 6시, 5시에 퇴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1년 후에 네가 다시. 그 당시에 폴란드, 유럽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공돌이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예, 저도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배우겠다 그러고 아메이 교육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1년 만에 에메랄드가 됩니다. 대단하죠? 제 개인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 피가 저희 어머니가 평범하게 살라 그랬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 아버님 피가 있었나 봐요. 남들은 부러워했어요. 현대삼성 대우를 다닌다. 근데 저는 하루도 만족한 날. 그 출퇴근하는 인생, 대우가 현대가 삼성이 싫은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까 얘기했나요? 제 어렸을 때 꿈은 영화배우였어요. 첫 번째 영화배우가 될 꿈의 첫 번째 이유는 영화배우는 출퇴근이 없어요. 죽어라고 찍고 1년 쉬려면 자기 마음대로 쉬어요. 예, 출퇴근하지 않는 직업. 예, 뭐 작가, 뭐 이런 게 원래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삼성 대우가 싫은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도 싫지만 그 잘 보여야 되는 거 막 손금도 없어지게 막 이런 것도 싫지만 예. 출퇴근하는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피가 있었나 봐 제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메이의 이 이념 중에 4가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유, 가족, 이 하나하나만 봐도 좀 막 가슴이 막 설레고 사업 설명일 때 설레지만 저는 돈 때문에 아메이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 돈은 큰 욕심이 없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 돈 지키려고 그러다 돌아가셨거든요. 사업은 성격이 돼요. 저희 아버님은 능력도 있고 잘하셨는데 성격이 안 되신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하루도 변을 굉장히 예민했어요, 신경이. 근데 저는 그래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에서 어디서 뚜껑이 열렸냐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다이아몬드에서 나오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온다. 연금소득이다. 거기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림을 그리든 영화를 찍든 뭐 노래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생활비 주고. 그래서 제가 그 자유가 너무 간절해서 제가 제 친구가 3년 만에 되니까 나도 3년 만에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막 알렸더니 잘 안 되더라고. 다 적었더라고. 네. 제가 3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야 그거 피라미드야 다단계야 뭐 그걸 왜 이제 시작하니 한물 갔어 별소리를 다 해.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처음에 아메이를 해야 하려고 마음먹고 제일 우려됐던 게 나만 모르고 있고 다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회사에 친한 동료들 몰래 불러서 몇 명한테 얘기하고 퇴근하고 알려보니까 전부 피라미드라고 그러고 다단계라고 그러고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거절당하시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마음 먹고 갔는데 SP래. 마음 먹고 차 타고 2시간 갔는데 GP래. 그런 상황 벌어지면 어때요? 서로 아쉽죠? 쳐다보면서. 서로 엄청 아쉬워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야. 어? 이 프랜차이즈야 이거. 좀 공부 좀 해. 들어봐. 사람 알리는 건 나중에 하고 들어봐. 공더리들은 확률을 잘 물어봐요. 예. 그럼 도대체 이게 6명을 만들어야 다이아몬드가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6명을 만들 수 있냐 했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기준, 지금은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황이. 그 당시 기준을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명한테 제대로 얘기하면 1명 정도가 사업가가 나온대요. 한 4명은 소비자가 되고. 그래? 간단해요. 그러면은 6명 만들려면 몇 명한테 제대로 알려야 돼요? STP 60을 1년 잡고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6명이 나와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간 거예요. 예, STP 60. 60명을 제대로 만나보자. 그냥 대충 아메이 해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도망 다녔던 게 굉장히 약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날까봐 두려웠어요. 자, 그리고 회사를 어쨌든 열심히 다니면서 빨리 다이아몬드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출근을 했는데 신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야, 우리 회사가 워크아웃 들어갔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대우자동차가 GM입니다. 미국 기업에 인수당했는데 여러분 대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 줄 아세요? 당시에 제가 입사할 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 2위였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셨지만 예? 재계 2위도 망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아메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일은 여러분이 성공이 지연되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대로 한다면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일반인들이 거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에 엄청 큰 비전을 본 거예요. 대우도 망할 수 있구나. 에? 그리고 어느 날 희망퇴직을 봤는데 비전이 없어요. 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데 제가 현대삼성 대우를 다녔는데 야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 워크아웃이 들어가니까 월급이 안 나올 수가 있네. 이걸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 3개월만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야 돼. 모아놓은 게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희망퇴직 손들고 나오면서 마음먹은 게 내가 다시는 내가 월급쟁이라서 내 인생 끝내지 않겠다. 내가 깡통을 차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내가 월급쟁이는 안 하겠다. 단 월급쟁이는 안 해도 내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월급에 상관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100만 원 받고라도 그 일을 하겠다. 대신에 단 6시 이후에는 난 일 안 한다. 그런 조건으로 제가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회사에서 했던 일이 연예인들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런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왔는데 삼성에 계셨던 진덕윤 과장님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양현석이라고 합니다 하더라고. 양현석 누군지 아세요? 네. 저희가 회사를 만드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하고 회사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그런 회사에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좀 회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갔어요. 대우자동차 퇴직하고 아메이 연락이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생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아메이 수입만 가지고 아직 안 되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웬 이상한 애들이 춤추고 있더라고. 얘가 션이에요. 요즘 유명한 진우 션이라는 애. YG라는 회사의 처음 창립 멤버예요. 그때 제가 하마터면 이 회사의 부사장 될 뻔했어요. 여기 만나고 와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서태지도 아니고 아이들이 전화가 왔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서태지가 전화 왔으면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G드래곤과 블랙핑크의 임원이겠죠. 네, 그 인생은 이래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전화가 왔잖아. 그래서 여기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중소기업 화요비라네, 박화요비. 네, 가수 바다가 이제 SES 해체하고 개인 솔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런 일을 제가 사실 3년 전까지 계속 하면서 아메이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은퇴했지만 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회사의 사장급들이 보통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중반만 돼도 못 따라가요, 감각을. 그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연령층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월급 200만 원 드릴게요. 명함은 이사로 파주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드릴 테니까 기획일, 홍보일 그동안 경력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월급 100만 원만 주세요. 저 200 필요 없어요. 예. 왜요? 너무 좋아하죠. 왜요?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월급에 상관없이 6시 이후에는 저는 일 안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의 꿈을 이뤘다는 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 문제예요.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제 친구들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스펙 좋고 잘 나가던 대기업 3사에서 근무하니까 저는 현대, 삼성, 대우의 동료들이 있죠. 스펙 빵빵하고 집안 좋고 천하가 자기 것 같은 애들이 많이 있었죠. 아메이를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겠죠. 전부 동네 할아버지예요. 동네 아저씨예요. 가끔 부릅니다. 가면은 너무 부러워해요. 지금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아메이 구조를 어디서 들었는지 대충 알아. 평생 간다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해봐. 그러면 지금은 너무 늦었대. 제품은 많이 써요. 할아버지들이 돼서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서 그때 좀 세게 얘기하지 그랬네. 세게 얘기했어 그때. 그러니까 이유는 변명은 끝이 없어 보니까. 끝이 없어요. 저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메이가 힘드세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 안 넘어가죠? 네. 혹시 아메이 하시면서 힘들어가지고 한강대교 가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신 분 계세요? 다 웃으시네. 여러분 일반 사업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 한 번 가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제가 종합상사 있었다 그랬죠? 현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나라 중소업체들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대우자동차에 연구소 있었다 그랬죠? 대우자동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만 200개가 넘어요. 조립만 하고 중요한 것만 개발하고 자동차 바퀴는 한국타이어, 넥센, 핸들은 어디서 200업체가 넘어요. 그런 중소업체의 사장들을 수도 없이 만났겠죠? 명절 때만 되면 대기업 직원이니까 구두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와. 돌아가셨대. 스스로.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왜 출근하다 돌아가신 줄 아세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원래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성공하는 일반 장사 말고, 장사는 물론 힘들지만. 에? 우리 반포대교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메 하기 싫대. 그러면 한강대교 갑니까 지금? 우리 반포대교 갈 일 있나요? 에? 재고 걱정하세요? 아메? 월급 줘야 되나? 인건비? 물가가 올라.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려워. 아무 상관없죠. 세상에 유일한 사업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48세에 혈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출근하다가. 그게 원래 사업이 그런 거예요. 네? 코로나 때 우리 더 잘 나갔잖아요. 요즘도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창업하신 컨설턴트들만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네? 제 친구들이 지금 모이면 다 그냥 놀 수는 없어. 퇴직금 받는 애들, 돈이 많은 애들도 있어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더 심각하지만 돈이 많아도 가만히 있는 걸 못. 야,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게? 명품 신발을 오랜만에 샀는데 신고 갈 일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게 예전에는 60대, 70대에 시작했는데 지금 50대 초반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 친구들이 모이면은 뭐가 돈 되는지 지들끼리 막 얘기해. 저를 부러워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창업 컨설턴트가 원래 시장 조사하고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태생이 사업가인 이런 거 말고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등산만 다닐 수 없죠. 그렇게 창업하신 분들의 통계가 성공률이 0.6%. 1000명 중에 6명 성공한대요. 우리나라 지금 4대 업종. 음식점, 카페, 치킨집, 미용실. 전 세계 1위입니다. 치킨집 전 세계 1위. 카페 전 세계 1위. 네? 직장 다니다가 퇴직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모른대죠. 2배의 법칙과 3배의 법칙. 이 뭔지 아세요? 대출 받고 이제 사업해야 돼. 장사해야 돼. 대출 받죠.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 조사하죠. 막 가게 가서 쳐다보고 손님이 많이 오나 막 조사합니다. 한 6개월, 1년. 그래서 대출 받고 한 2억 정도면 될 거야. 철저하게 계산하죠. 딱 계산에 2배 비용이 든답니다. 네, 창업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계산한 비용에 변수 알파가 더해지는 게 2배예요. 순진한 퇴직자가 창업을 했을 때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2배의 법칙을 모르고 3배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내가 2억 가지고 창업해서 1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BP를 넘어서 흑자로 전환될 거야. 1년만 버텨보자. 라고 생각한 기간에 딱 3배의 기간이 그래서 이 안에 다 망하는 거예요. 못 버텨서. 우리나라 창업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사업을 해 성공하려면요. 아이템 잘 잡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다 성공해요? 천만에. 저희 아버님이 3가지 다 가지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됐을까요? 성격이 안 됐어요. 성격이. 제 사업하는 후배가 있어요. 걔는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업해. 젊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형이 똑똑하니까 좀 자문 좀 해줘. 한 번은 걔랑 자문하면 조금씩 용돈도 좀 주고 그랬어요. 사업하느니까. 한 번은 걔랑 출장을 갔다가 잠을 자게 됐어요. 총각 때. 누웠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 형, 내가 이번 주까지 1억을 막아야 돼.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월급쟁이 돈 없으니까. 같이 고민해달라는 게 지 고민을 얘기한 거. 1억을 막아야 돼. 걱정이네. 이러더라고. 지금도 사업해요. 근데 5분 있다가 코 골더라고. 근데 저는 그 1억 어떻게 막아야 하지? 가끔가다 용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야. 밤 꼬박 샜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영창아, 전영창이라는 애인데 영창아, 이래서 그거 어떻게, 너 어떻게 잠을 잘 자냐? 코를 골고 했더니 형 같은 사람 사업 못해. 네.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왜 돌아가신지. 사업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굴곡이 있어요. 이 지점을 버틸 수 있는 성격이 돼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능력, 아이템, 성실 다 있는데 성격이 안 된 거야. 4가지 갖추고 있으면 성공합니까? 마지막에 50%가 운이 따라야 돼요.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아까 그 친구가 돈을 제일 크게 망한 게 일본에 투자를 했는데 쓰나미 때문에 망한 거 아세요? 네, 쓰나미를 어떻게 예측을 해? 그게 사업입니다.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메이가? 자율적인, 세상에서 제가 바라보니까 가장 유일한 자율적인 사업이에요. 출근하는 직장인이, 부장님, 오늘은 머리도 아프고 비도 많이 와서 오늘 쉬겠습니다.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파도가 치면 사람이 줄어. 세미나에서 와 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한 분이 오늘 택배가 와서 택배를 받아야 돼서 못 오신대. 그 정도로 다 아메이를 바라보고 그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대우자동차에서 오늘 부장님 안 갈래요. 오늘 세미나 빠집니다. 애가 아픈 것도 아니야. 애가 아플 것 같대. 네, 너무 많이 들었죠.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다 사장이니까. 회사에서는 뭐라 그러죠. 인사고과명이고 월급 안 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사장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갔느냐. 물건 잘 팔고 개인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고 있는 제 삶이 그런 자존감을 저는 10월 한 장 부모님의 아버지가 부자였던 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커서 알게 된 게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아버님의 그 자존감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군대 갔다고 생각하자 그냥 3년 동안. 응? 하고 싶은 거 좀 줄이고 혹시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군대 갈래 아메이 하려면 뭐 하시겠어요? 한 3년만. 제 친구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대. 네? 대우자동차 회사는 다녀야 돼. 생업이니까. 생업과 아메이 말고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한다. 될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군대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대 갈래? 아메이 할래? 응? 군대는 집에는 갔어요. 네. 집에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아보니까 선택과 집중.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모든 게 선택이에요. 지금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자칫 잘못된 나쁜 짓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 직장, 여러분들 만약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선택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학교, 직장, 배우자도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전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요.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없어요. 네? 현지인들이 9시에 문 닫으면 한국 사람들은 10시에 문 닫는 게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다 열심히 살아. 근데 어디서 도대체 차이가 나냐고. 석유왕 존 록펠러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선택이 달라요. 부자들은. 이 중요한 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부자들은 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에 이번 달 수입에 집중합니다. 네? 그래서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여력도 없는 거예요. 아메이로 성공하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능력은 다 똑같아. 공부 많이 했다고 아메이 유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돈 많다고 유리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 선택과 집중. 어떤 성공도 하다 보면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어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공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면 큰 시련이 올수록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큰 꿈. 내가 큰 성공을 이루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강렬하게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크라운 앰버서더 오늘 15명한테 깨졌어. 연독으로. 그게 문제가 될까요?
크라운 앰버서더. 문제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큰 꿈이고 거기에 따른 목표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게 뭘까요? 덜 중요한 거를 제거하는 게 집중.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덜 중요한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완벽한 집중은 더 추가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제거할 게 없어. 제가 아메이의 다이아몬드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이들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생업, 종교, 아메이 요 세 가지 이외에는 다 제거했어요. 특히 다이아몬드 가는 그 집중하는 3년은. 이거 한 사람 넷플릭스 볼 거 다 보고 요즘 넷플릭스는 19회까지 있대.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예 넷플릭스 볼 거 다 보고 주말에 캠핑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아메이 하겠다. 그래서 성공하겠다. 되긴 돼요. 한 200년 걸려서 그렇지. 되긴 돼. 짬짬이 아메이에서 성공하겠다. 한 200년 걸립니다. 아메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200년 할 수 있어.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파트너들은 2년 안에 다 그만둡니다. 200년 걸리는 스폰서를 보고 여러분 비전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왜 아메이 시작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 3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해치운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아메이 비전도 있지만 그게 플러스돼서 다이아몬드를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론즈가 되고 에스트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왜 아메이가 파운더 스피치가 되면 여행을 보내줄까요? 왜 아메이가 브론즈를 하라고 새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오신 분한테 또 사업하신 분한테 3줄 전, 3줄 후는 완전히 달라요. 다 필요 없어. 기원 전, 기원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가 아니라 그냥 3줄 전, 3줄 후는 전혀 다른 아메이에요. 내가 비록 12%고 15%고 18%지만 미팅에 나오는 3명이 있다. 그분은 아메이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분들과 유대관계라고 흘러가면 그냥 에메랄드 가서 월천이 되는 거예요. 이젠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3줄만 제대로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평생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여행이에요. 집중해야 될까? 아메이가 왜 파운더 스피티에서 여행을 보내줄까요? 왜 다이아몬드에서 여행을 갈까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아메이 시작할 때만 해도 여행이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홈쇼핑만 봐도 그냥 돌리면 다 여행이야. 와 진짜 4명이서 120만 원 가지고 푸지게 먹고 놀다 왔대. 어디 베트남인가를 가서. 그런 여행 말고 여러분들이 이뤄내서 평생 자녀와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사업으로 보면은요, 이 여행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아메이 여행을 한 번도 안 빠지고 20년을 넘게 다녔지만 진짜 그 다음 1년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는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1000가지가 넘는 감동이 있다 그래요. 1000가지가 무려 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업하면서 한 12가지, 15가지의 감동을 느끼는데 나머지 85개의 감동을 이 여행 가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얼마 전에 크루즈 여기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우리 예? 가가지고 와 너무 즐거웠어. 야 우리 이동산 리더님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해. 예? 가요계에서 있었던 강변가요제 제가 은상인데 거기서 봉변가왕에서 와 그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5인방이라는 남자 거시기 알 친구가 있어요. 누구 돌아가시지 않으면 못 봐요. 알 친구 필요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남자들이 모이는 걸 봤더니 딱 2가지예요. 골프 좋아하든가 술 좋아하든가. 그것 빼놓고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골프 술이 아니라 하나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알게 된 이 안에서 이 교류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합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고 이 삶이 즐거워지고. 아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늦었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여행 갔다 오면 이걸 그냥 추억으로 하나씩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고 이런 여행을 여러분들이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죠. 다 힘들다고 얘기하죠 요즘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괜찮죠. 근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한국이 잘 산다 그러는데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인 줄 아세요? 네.
먹고 사는 건 괜찮고 어차피 다 힘든데 미래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5년, 10년 후에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은 뭔 일을 하든 아직 몸 건강하고 신체 나이 젊으니까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은 벌 수 있고 심지어 요즘에 인건비가 올라서요. 시간당 알바만 제대로 뛰어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환경위원 하시는 분이 하루도 안 쉬고 31일을 하루도 안 쉬고 야근까지 풀로 뛰었더니 652만 원을 버는데 저러다 사람 죽는다고 신문에 났어요. 예,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못 망가지고 우리가 삶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희소성 있는 희망. 더군다나 제가 오늘 사업에 대한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20년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자율적인 사업이니까.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이분은 이걸 이해를 못하지? 말도 못해요. 삐질까봐. 답답하시죠? 막 3년 만에 됐다 그러고 5년 만에 됐다 그러는데. 예, 저는 운이 좋아서 처음에 결단한 거고 10년 정도 하시다가 결단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신 분도 있고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신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3년이에요. 저는 제 스폰서 때문에 처음에 3년을 한 거고 10년 하다가 3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하다가 3년 하신 분도 있어요. 회원 가입한 건 20년이지만 다이아몬드는 3년 만에 끊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걸 지금 토대로 빌더와 파운더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터널 갖고 힘들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터널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의 의미가 뭔지, 만약에 이 터널이 없다면, 깜깜하지 않다면 수천 리를 돌아가야 돼요. 깜깜하다는 거는 끝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도 봤고 제가 대우자동차 현대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면서 자라봤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네? 아메이 사업이 마라톤과 같은 사업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2.195를 뛰는데 완주만 하면은 억대 연봉을 평생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아메이가. 한 대전 가다가 부산까지 한 42.195가 아니라 한 10km 걸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그럼 쉬시면 돼요. 그냥. 뛰다가 걸으시면 돼요. 그만두지 마시라는 거지.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완주하면 억대 연봉을 주게 10년 걸리면 어떻고 5년 걸리면 어때요? 내가 지금 때라면은 지금 3년 집중할 거냐.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차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급 조지. 아멘은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사업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멘탈로 다이아몬드를 갖고 이 사업을 지금도 너무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시는 여정에 제 얘기가 작은 얘기가 이 멘탈로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꼭 머지않은 미래에 성공자의 저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